자, 1번부터 보죠. 1번부터. 다음 중 법률행위 효력이 무효인 것입니다. 답은 1번이죠. 네, 조건을 붙인 취소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1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취소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고요. 만약에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까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무효고 2번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고요. 3번 불능 사실을 해제 조건으로 한 법률행위. 불능 마이너스고 해제 조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유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불능이 무효가 되려면 뭐하고 결합이 될 때요? 정지 조건이죠. 그다음에 4번 상대방이 알 수 없는 비진의 표시.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근데 언제 무효가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근데 상대방이 알 수 없었다고 돼 있으니까 이 비진의 표시는 유효가 됩니다. 5번 제3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죠. 그래서 정답 무효가 되는 건 1번이 되겠고요. 2번 보시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번은 맞죠. 1번은 최근 판례로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비교하실 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면 그건 무효죠. 근데 민사사건에서는 무효가 아니다. 꼭 두 가지를 비교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읽으나 마나 전통사찰 주지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고, 3번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를 반사회적 무효라 할 수 없다. 3번은 틀렸죠.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고율의자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중요한 게 뭐에 관한 걸 묻는 거예요? 4번은 3번까지만 풀으셨구나. 그죠? 4번 정답이 3번이어서 4번을 보세요. 그러니까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수권행위죠. 수권행위 자체는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 판례가 지금 이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도박 채무가 있다. 도박 빚이 있는데 이건 반사회적이니까 변제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갑이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네가 이거 팔아가지고 알아서 챙겨가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다. 수권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을이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병에게 이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이 수권행위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이냐, 이건 유효하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 판례 수권행위는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수권행위가 유효하면 이에 따른 처분행위도 당연히 유효가 되겠죠. 그럼 누가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이제 병이 을에게 그 매매 대금을 지급했을 텐데, 을은 이 대금을 당연히 뭘 했을까요? 자기 도박 채무 변제 충당을 했겠죠. 그럼 얘가 도박 변제 충당한 행위, 충당 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변제 충당한 행위는 이건 무효죠. 반사회적이니까 도박빚 변제니까 무효고요. 그럼 이게 무효면 갑이 을에게 야 이거 무효니까 그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반환 청구 돼야 안 돼? 안 돼. 뭐가 적용된다고 했어요? 불법 어린급여. 불법 어린급여가 적용되어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을이 변제 충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특히 조심하실 중요한 판례는 요거예요. 도박빚 변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이 수권행위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수권행위 나오면 그냥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계약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가 나왔어요? 가담했대요. 가담. 그러면 이중매매에서 가담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것은 반사회적 무효가 되죠. 그럼 반사회적 무효가 되면 제1매수인은 직접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불공정 행위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기부 행위와 같은 무상 행위에도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는 불공정 법률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1번. 틀렸죠. 우리 불공정 행위하면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질문이죠. 기부 행위, 증여에는 적용될 수 없고 또 어디에 적용 안 된다고 했어요? 경매, 증여와 경매는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단독 행위에 적용돼야 안 돼? 불공정 행위가 단독 행위는 적용? 된다고 했죠. 단독 행위에도 적용되고 합동 행위에도 적용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촌계 총회 자체가 불공정하면 무효가 된다. 이게 합동 행위에 적용되는 판례였고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판례로 2번이죠. 불공정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2번은 OX? 맞죠. 2번은 뭐 제일 중요한 판례죠.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했죠. 왜요? 틀리셨어요? 이건 무지하게 본 거죠? 우리 알박기 사건 하면서, 그렇죠? 알박기 사건 하면서 봤고, 이 판례랑 같이 같은 사건에서 나왔던 게 또 뭐 있었냐면, 이걸 하면서 소송 제기하지 않기로 부재소 합의한 사건이 있었죠? 그럼, 야, 소송 제기하지 마. 라고 불공정행위라면서 부재소 합의를 하면, 이 부재소 합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거 무효다라고 했죠. 같은 사건이었어요. 2번은 뭐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 최근의 판례고요. 3번.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유효주장자가 해야 돼요? 무효주장자가 해야 돼요? 무효주장자가. 요건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4번.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편승하여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나 인식은 요하지 않는다. 4번도 틀렸죠. 그러니까 단지 궁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불공정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이 성립하려면 그걸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돼? 의도.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5번.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계약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5번? 틀렸죠. 제가 시험에 출제한다면 꼭 5번 지문을 낼 것 같아요. 5번 지문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요. 이게 예전에 학설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재작년에 이제 판례가 명확하게 판시했어요. 언제라고 했냐면 법률 행위시. 키코 사건에서 나왔던 건데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현저한 불균형이 아니었는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가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졌다. 불공정 행위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이행기가 기준이 아니다. 매우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4번. 답은 몇 번이었냐면 2번이었어요. 2번. 4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는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1번도 뭐 자주 나왔던 판례죠. 바꿔서 말하면 채무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 채무 명의를 대여해 준 자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건 비진위가 아니라 진이에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이 사람이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면 대출 약정은 무효예요? 그래도 유효해요? 그래도 유효해요. 이건 비진위가 아니라 뭐니까? 진위. 그럼 이 판례랑 비교되는 게 있었죠? 뭐 있었냐면 금융기관이 양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너는 그냥 이름만 빌려줘. 너한테는 부담 안 지울게 라고 양해했다면 그 대출 약정은 뭐가 된다고 했냐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예요. 그러니까 수험상으로 금융기관이 양해했다 이 말 나오면 그건 그냥 무효예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고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으면 그건 그냥 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한 행위가 되고요. 2번. 비진위 표시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2번. 맞죠? 네. 2번 여기서 가끔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비진위,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비통착사는 전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이때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선이면 돼요? 선이면 돼요. 그거랑 얘랑은 전혀 다른 거죠. 이건 지금 제3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진위가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면 족합니까? 과실도 없어야 돼요.
과실도 없어요. 왜냐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유효가 되려면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춰야 합니다.